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언론간담회에서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 비용은 F-35E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을 살펴보면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E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E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다양한 무기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적비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주장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기업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모듐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FA-50 1호기를 탄생시키고도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서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 복구하는 핵심 부품 청정비 사업은 4년 뒤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사는 초기 개발형인 KF-X 블록 1을 시작으로 블록 3 노성능 개선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기능과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도 계속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 식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최근 스텔스기를 개발하는데 최소 17조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64.4%나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항공우주산업 기술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극초음속 전투기 기체 설계와 제작, 생산, 조립 등의 기술은 다른 항공기 설계와 비행저, 시험평가, 항공전자,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으로 육성해야. 이것은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고등훈련기 미국 수출과 수비용 헬기 필리핀 수출에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2. 한국 항공우주 내년 완제기 수출 가능성. 미래세 대우. 미래세 대우는 1일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 3,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고 4, 4분기 수주 모멘텀도 좋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2,000원을 유지했다. 이재광 미래세 대우 연구원은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680억 원,
영업이익 480억 원으로 당사 예상치 410억 원과 컨센서스 360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수리온 관련 하자보수 중단금 판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기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총 59대가 모두 제11전투비행단의 3개 대대에 속해 운용 중에 있다. 1993년 국방부는 공군의 노후화된 F-4를 4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대체하기 위해 1에서 2차 FX 사업을 개시했다. 당시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은 미그-29기를 도입했고 일본은 F-15J를 도입한 이후로 차후 우리 공군 전력의 공백이 우려된 상태였다. 2005년에 원인 미상으로 추락한 F-15K를 보상 차원에서 제조사인 보잉사는 추가 비용 없이 총 61대를 우리 군에 인도했다. 지난해 4월 5일 일대의 F-15K가 경북 칠곡의 유학산 자락에 추락해 현재는 총 59대다. 보잉사가 인도한 1차 F-15K 40대부는 GE의 사제 엔진을 최초로 사용했다. G사의 엔진 F-110을 삼성 테크윈에서 면허 방식으로 생산한 F-110 STW-129의 엔진을 탑재했다. 2차분 20대에는 PW사의 F-100PW229EP 엔진을 탑재했다. 이처럼 단일 기종에 대해 통일된 엔진이 아닌 복수의 엔진을 선택한 것은 정비성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중대한 엔진 관련 이슈에 대해 해당 엔진을 실은 기종이 비행금지 목록에 추가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인 모든 F-15K가 지상에서 뜰 수 없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후문이 있다. 6m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타우러스. 동북아시아 공군 전력 선상에서 우리나라의 F-15K는 아직도 현재 동북아 최강 전투기로 불리고 있다. F-15K에는 5세 전투기에 장착된 스텔스 기능이나 AESA 레이더는 없지만 최강이라는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우러스 미사일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공대지 KEPD-350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2013년 6월 국방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AGM-158 JASSM 대신해 도입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 독일에서 인도된 타우러스 40발이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어 2016년 12월 22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타우러스 전력화 행사가 진행됐다. 실전에 배치된 타우러스 운용 플랫폼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F-15K를 비롯해 독일의 토네이토 IDS, 스웨덴의 제임즈 39 그리펜, 스페인의 FA-18,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정도다. 우리 군은 북한 내 핵심 표적 250여 개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거리 500km 이상을 자랑하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260발 확보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있는 상태다. 길이 5.1m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마하 0.98의 속도로 강하시 6m 2개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9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에도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300km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을 최초로 개발을 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군은 LIGN X-1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F-15 기종은 A, B, C, D, D로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목적 전투기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A에서 T형까지는 공중우세 전투기로 개발되어 왔다. 미 공군은 F-15E의 수출형인 F-15SA와 F-15QA의 여러 기술과 AESA를 탑재한 가장 최신 개량형인 F-15X 8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F-15K는 한국이 제조의 40%, 조립의 25%의 업무를 할당받아 만들어졌다. 아래는 F-15K의 기본 재원 일부와 한국 기업체의 제조 및 조립 참여 현황 리스트.